네, 스몰캡 리포트 가기 전에 잠시 오늘 이슈 진단하겠습니다. 양태현 대표가 꼽아주신 이슈 가운데 BW 발행 열풍이 있었습니다. BW라고 하는 게 뭔지, 왜 기업들이 이렇게 발행을 많이 하는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좀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허혈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BW, CB 이런 거 많이 보시거든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BW 발행설이 돌면서 관련 기업들 루멘스라든지 한국콜마, 하나케미칼 발행설로 인해 루머로 인해서 막 급락하고 아니다 해서 재가격 오고 막 이런 흐름 많았었죠. 일단 BW와 CB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판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 BW와 CB는 뭐냐면은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마법을 가진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BW도 그렇고 이 CB도 그렇고 마법을 가진 채권. 무슨 마법이냐? 이 채권들은 주식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변환이 될 수 있는 채권이라 그러는데 이 CB는 원어로 컴포터블 번드라고 해서 전환사채라고 부르고요. 전환될 수 있는 사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반드위드 워런트라 그래갖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상 제가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요거를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요 밑에 있는 것도 100만 원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기준 하에서 주가가 어떤 가격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요 100만 원 갖고 있는 이 전환사채가 그대로 주식 10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회사의 주식 100만 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워런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워런트만큼을 추가적으로 돈을 내게 되면은 요 사채는 100만 원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알파만큼의 주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뭐냐면은 요런 걸 왜 발행을 하느냐? 두 가지 마법을 줬죠. 이 얘기가 뭐냐면 옵션이라는 거죠. 요런 마법을 줬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하는데 이율 자체가 일반 이 채권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요런 선택 조항을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2%의 일반 채권이 발행을 한다 그러면 얘들 한 1%만 줘도 이런 나머지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을 줬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또 경영권 방어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부분,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식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최근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해 가지고 8월부터 분리형 BW가 금지됩니다. 이 분리형이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가진 채권인데 요거를 띄워가지고 요것만 거래를 했었거든요. 주식을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었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해 갖고 일체형으로 더 이상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체형보다는 분리형이 더 싸게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더 싼 이유를 투자자들, 채권자들한테 주면서 회사가 자금을 땡겨오기 위해서 이 특별하게 지금 자금을 사용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8월 이전에 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증권사에서 워낙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요런 BW라든지 이런 걸 주관사로 해가지고 연계를 시켜주면은 수수료 한 0.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증권사가 안 좋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싸게 발행할 수 있으니까는 자금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각 기업마다 가가지고 지금 저 부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비아트론이나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무이자 하나도 주지 않고 나서 BW 발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돈을 빌리는데 회사 측에서 돈을 하나도 이자를 주지 않고 원금 그대로 빌렸다는 얘기죠. 이 투자자들은 뭐다? 지금 워낙에 주가가 낮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몇 % 채권 이자 안 받는다 그래도 나중에 이 전환이라든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회사가 지금 BW를 발행한다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보다는 좋은 조건의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무이자에 발행을 한다.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싸다. 굉장히 기업 가치가 지금 지수 때문에 많이 밀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곰곰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최근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성호의 스몰캡 리포트 가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중소형주들 찾아보는 시간이죠. 유아증권 이성호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어딘가요? 네, 오늘은 삼천당대학이라는 B2C 기업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네.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안과용제와 그리고 항생제, 그리고 순환기, 그리고 및 소화기 같은 그런 그 질환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과 그리고 이제 일회성 인공 눈물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약주죠. 삼천당 제약인데요. 기본적인 회사의 그 업황이나 관련 분야를 말씀해 주셨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되는 분야 모멘텀은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전에 그 기타 부분에 있었던 그런 항생제라든지 소화기 계통 그쪽 의약품보다는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인공 눈물에 대한 그런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지금 일회용 인공 누액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안구에 대한 그런 건조증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환경오염 자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그렇듯이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틀게 따라서 약간의 그런 안구 건조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니터와 같은 그런 화면 쪽을 굉장히 많이 주시를 하다 보니까 시력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라식과 뭐 이런 같은 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인공 눈물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 규모 자체가 2002년에는 약 100억 이하였던 것이 딱 10년 만에 12배 정도 늘어나는 1200억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런 시장 상에 발맞춰가지고 국내 업체를 잠깐 살펴보면 인공 누액제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태준제약, 그리고 삼일제약, 한국알콘, DHP 코리아, 그리고 동사 삼천당 제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DHP 코리아라는 것을 삼천대학이 작년에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한 개의 회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 회사의 마켓 시어를 합친다면 약 30% 정도로 1,200억 원에 달하는 시장에 30%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MS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계들에 대한 그런 발전과 그리고 안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따라가지고 인공누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인공누액 같은 경우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누액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히알루론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동사의 DHP 코리아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인공 눈물 시장 자체가 비중이 굉장히 높게 있고요. 또 다회용 시장과 일회용 시장 두 개를 나눠 봤을 때는 기존에는 여러 가지 다회용 시장, 특히 말해서 하나를 사서 뭐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일회용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한 번 쓰고 바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세균 번식이라든지 아니면 휴대성 부분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시장에서 전액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MS 쉐어라든지 아니면 그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형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동사는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큰 투자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천당 제약인데요. 인공 누액, 인공 눈물이라고 합니다. 양태훈 대표님 인공 눈물 써봤어요? 저는 안경만 낍니다. 안경, 저도 안경 끼는데 쓰는데. 아, 그래요? 홍선혜 캐스터는 인공 눈물 써봤죠? 저는 렌즈를 껴서요. 네. 인공 눈물 자주 네, 쓰고 저도 있어요. 많이 써요. 렌즈 끼는데 네. 모니터를 저희는 많이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눈이 이렇게 뻑뻑할 때 인공 눈물을 이제 저도 이런 뭐 아까 삼천당 제약, 태준 제약 보면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데 이게 아까워요. 사가지고 유통기한이 오래 못 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병에 있는 거 사서 몇 번 하고 또 어디다 뒀다가 잊어버리고 요즘 그래 일회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회용도 네. 하는군요. 근데 보니까 이건 뭐 인공 눈물 요거 팔아가지고 돈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 반면에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매출도 많이 늘었는데 네네.
새로 업체도 인수했고 늘어나는 만큼 이 설비 용량은 괜찮나요? 네, 지금 DHP 코리아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두 개의 회사를 합친 실질적인 캐파는 최대로 약 350억 원 정도 매출액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지금 350억 캐파에서 지금 가동률 자체가 약 80%에서 85%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 이상씩 올라간다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추세를 하면 내년까지 했을 때 거의 풀 캐파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캐파 증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인데요. 네. 지금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이 제이로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그런 공모 자금 유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0억에서 150억 사이를 캐파 증설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없다면 이런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약 35% 이상을 인공 누액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리고 값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일회용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이 굉장히 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때문에 사이클도 굉장히 짧고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인은 굉장히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싸거든요. 그 눈물 몇 방울 쓰고 버리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돈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 판매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말이에요. 네네. 예, 인공 눈물, 인공 누액제 부분이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고요. 삼천당 제약, 그 밖에 기존 사업 분야는 어떻고 주로 어떤 것들이고 상황이 어떤가요? 네, 기존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제약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 이슈로 인해서 제약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0% 중반대의 약가 인하 때문에 업체들 실적이 많이 부러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본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양가 부분의 매출이 약 5% 미만밖에 깎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약가 인하에 대응해서 그만큼 영업을 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성심병원과 같은 그런 몇 개 종합병원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연평균 570억 수준의 매출은 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향후에 이제 제네릭 복제약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신제품 도입을 통해서 신규 판매 그런 판로를 좀 개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존 사업 부분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인공 눈물 쪽에 성장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하고 주가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적을 잠깐 보시면 네.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10%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인공누액 부분의 성장성으로 인해서 전체 연결 기준 약 1,0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로 영업이 15% 내외에 굉장히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공 누액 부분이 기존에 이제 그 수탁을 포함을 해가지고 약 340억 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익률 자체가 기존에 인공 누액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서 8%에서 14% 늘어난다는 것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존 제약 대비해서 약간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수준에 포지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호의 스몰캡 리포트, 주목할 만한 자본금이 적은 중소형 기업. 오늘은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유화증권 이성호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